안녕하세요. 문현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기술교과 담당 이송희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등교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2장의 프린트로 정리를 했었는데 저번에 1장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그 나머지 1장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지금 내용은 복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뭔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칸을 채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저번에 올라갔던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채워도 좋지만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미리 빈칸을 채우고 나서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는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얘네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그동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생에너지라는 것은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에너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말 무한정하게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풍력, 바람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 땅의 에너지, 바다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였고요. 우리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풍력,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광, 해양,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 5가지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유는 이 5가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함께 묶어서 살펴보았던 거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다 전기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잠시 채워보면요, 우리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는 똑같이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태양이 가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따로 다르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고요. 태양열 에너지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태양의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열 에너지를 모아서 발전이나 난방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태양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태양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이나 동물 등의 유기물들을 활용을 해서 얘를 새로운 에너지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버려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할 수도 있는데 이 버리는 에너지 자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되돌리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고 목재 찌꺼기, 우리가 목재를 가공할 때 굉장히 많은 목재의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목재의 쓰레기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이나 동물 등의 어떤 유기물이라는 등을 우리가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 자원인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5가지고요. 이 5가지가 특별히 전기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우리 땅속 깊은 곳에 어떤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러한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모든 지열 에너지가 모두 다 발전에 활용되지는 않아요. 얘가 우리가 딱 열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물을 데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 얘는 100% 발전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다르게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발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풍력이나 수력, 어떤 해양 에너지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따로 깊게 살펴보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는 5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데 우리 지열 에너지는 조금 제외로 하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특별히 재생에너지 중에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에너지부터 먼저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발전이라는 것은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발전의 원리로 크게 3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요,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에너지는 물질 내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내에 전자를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들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 물질 내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 첫 번째가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2번째는 전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자를 움직이는 방식이 그 2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전자를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마지막 3번째 방식은요. 화학적으로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는 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다 물질 안에 있는 전자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원리는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첫 번째 방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도 보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방식도 보았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풍력, 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다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5-6가지의 전기 에너지 생산 방식이 모두 이 첫 번째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 5가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5-6가지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공통적으로 발전기라는 장치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 발전기라는 장치를 활용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바로 발전기라는 것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적인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기가 등장을 했던 이유는요, 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 변화 속도에 비례하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러한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이라고 하면 구리도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전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선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자석을 계속해서 돌려주면 이 전선 입장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요, 발전기 내부에 이렇게 가운데 자석이 있고 주변에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 입장에서 자기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자석을 회전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을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 회전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발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이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하면 이 도선 안에 보시면 도선 안에도 굉장히 원자들로 다 도선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들 안에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가 이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면은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네 라고 하면서 이 전자가 움직이려는 힘을 받아요. 이때 우리가 이 자석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돌려주게 되면 이때 이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라는 핵심 장치를 활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 에너지를 밖에서 공급을 해 주었죠.
회전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깥에서 공급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력 같은 경우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회전 에너지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이러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증기를 만들었고요. 그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얘를 통과시키면 터빈이 회전을 해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해양 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을 통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었고, 마찬가지로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풍차를 돌리게 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었고,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발전의 원리 첫 번째였고요. 발전의 원리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우리 태양광 에너지, 우리 저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태양광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에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가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전지를 활용을 했었죠. 핵심 장치로는 태양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가 있을 때 우리가 태양 전지에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쐬주면 이 태양 전지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 전지 안에 있는 전자가 튀어오르게 되고, 태양 전지는 튀어오른 전자를 한 곳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한 곳에 묶어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쪽 극에만 전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바깥에 도선을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켜주게 되면요,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보시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데요.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는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전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의 배터리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화학 전지, 이런 건전지 같은 이런 화학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화학 전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발전의 원리 세 번째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료전지를 다음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 말고 우리가 신에너지 중에서 연료전지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화학전지의 한 종류인데요.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료를 넣어주면 이 연료를 바탕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방출하고 이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살짝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 발전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에너지가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에너지를 배울 때 연료 전지를 공부할 때 학습할 내용이니까요. 그때 가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풍력,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풍력, 수력, 지열, 해양 이 네 가지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다섯 번째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우리가 풍력과 수력 에너지 그리고 해양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 세 가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첫 번째 방식이기 때문에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서 볼 내용은 바로 이 회전 에너지, 이 우리가 해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 풍력, 수력을 통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고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고요.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풍력 에너지입니다.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바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얻고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풍차 날개를 회전을 시켜주게 되죠. 얘를 이용해서 풍차 날개를 회전시켜 주고요. 얘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얘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렸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곧바로 생산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력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수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힘을, 낙차의 힘을 활용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물을 한쪽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도중에 중간에 물을 한쪽에 이렇게 막아줍니다. 물을 이렇게 막아주고요. 막아주면 물이 얘가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 한쪽은 굉장히 물의 양이 적고 한쪽은 굉장히 물의 양이 많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얘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위치 에너지를 활용을 해주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물이 굉장히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 이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 이쪽을 열어주면 이 높은 곳에 있던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을 방류해 줍니다. 이거를 물을 방류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을 열어주면서 이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방류해 줍니다. 높은 곳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이 이쪽으로 방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이쪽에 우리가
수차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면요. 이 물의 운동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바뀌었죠. 회전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풍력과 수력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양 에너지, 우리 해양 에너지에는 크게 4가지,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온도차 발전이 있었죠. 이 4가지 모두 이 4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회전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전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파도의 에너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파도 계속 치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의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요. 여기 뒤쪽에 터빈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줍니다. 터빈을 설치해주면 이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도가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어요. 빈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 입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 빈 공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위가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파도가 들어올 때는 여기 이 물 수위가 조금 위로 올라가겠고요. 반대로 파도가 빠져나갈 때는요. 여기 수위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만 살펴보면요. 물이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물이 위로 올라갈 때는 이 공기 안이 압축이 되겠죠. 이 윗부분이 공기만으로 채워져 있을 때 공기가 상대적으로 압축이 되겠고요. 물이 반대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공기 이쪽이 굉장히 팽창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공기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 뒷부분에 터빈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터빈을 설치해 주게 되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압축이 될 때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압축이 되면서 공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얘가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얘가 또 회전을 하겠고요. 반대로 여기 아래로 물이 빠져나갈 때 공기가 팽창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공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터빈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빈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이런 파도의 움직임을 이런 터빈을 이용을 해서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터빈 뒤에 이렇게 발전기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파력 발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얘가 파도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파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파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력 발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력 발전을 보도록 할게요. 조력 발전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수력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 높은 쪽에 물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저장을 해두고 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고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었어요. 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우리가 수차, 낙차가 생깁니다. 수위차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어 밀물이 생기면서 물이 확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물이 확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가둬두면요. 여기 어떤 물을 가둬두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바깥쪽에 물이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로 물이 갇혀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얘를 밖에서 딱 막아버리면 이쪽에 한쪽에만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형태죠. 그래서 바로 이 수력 에너지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어떤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수위차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가장 먼저 밀물과 썰물을 이용을 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들고요. 이때 이후로 물의 위치 에너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물을 방류해 줍니다. 물을 방류해 주면 얘에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이 수차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수차를 통과하게 하면은 수차가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차가 회전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고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면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와호 아세요? 시와호가 우리 대표적으로 조력 발전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경기도 안산을 보시면 경기도 안산에 시와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거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때 조수간만의 수위차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력 발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물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는 이런데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이렇게 아까는 여기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 아래가 다 드러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어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얘를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바깥쪽에 이렇게 물이 보다 높은 곳에 차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쪽에 높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닫혀있던 이 수문을 열어주게 되면 되죠. 이 수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쪽이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여기에 우리가 수차를 설치해주게 되면 여기 보이는 얘가 수차죠. 이 수차를 설치해주게 되면요. 물이 이동을 하면서 수차를 회전시키고 이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력 발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양 에너지를 살펴보면 세 번째는 물의 빠른 물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조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해양의 물살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파도를 활용을 했고요. 아까는 또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수위차를 활용을 했다면 우리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조류에
운동 에너지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 바다를 보게 되면 특별히 물살이 빠른 부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근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을 이렇게 안에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다의 흐름이 빠른 부근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요. 여기에 이 부근은 항상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터빈을 설치해주면 터빈이 항상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전 에너지를 얻어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조류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바로 터빈이나 수차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차를 돌려서 회전 에너지를 돌리고요. 회전 에너지를 얻고요.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풍력 에너지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곧바로 날개를 이용을 해서 회전 에너지로 바꿔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도 조류의 운동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회전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 주었죠. 네, 이렇게 조류 발전. 그래서 바다의 풍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조류 발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해양 온도차 발전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해양 온도차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다의 표층수 온도와 심층수 온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표층수와 심층수 간에 20도 전후의 수온차를 활용을 해서 20도 전후의 어떤 수온차, 온도차를 이용을 해서 매체를 순환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암모니아라는 기체는 이런 20도 전후의 온도 차이만으로도 얘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계속해서 상태 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암모니아라는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표층수의 어떤 따뜻한 온도를 만나서 얘가 기체로 변화했죠. 얘가 기체로 변화하면은 기체 자체가 가지는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터빈을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체, 암모니아라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터빈을 회전시켰죠. 그럼 이 터빈을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얻었고요. 이 마찬가지로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냈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는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복습한 내용 중에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보았던 발전의 원리 첫 번째를 활용한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기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회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렸고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에너지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수력 에너지도 그렇고 얘네를 공부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회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 부분 접속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복습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 저번 시간에 다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시간,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